자, 그 다음에 이벤트 처리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계속 훈련하게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간단히 이벤트가 뭔가, 우리 살고 있는 실세계는 막 생일이다, 탄생했다, 사망했다, 뭐 이런 것들이 100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는데,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웹브라우저가 딱 띄워져요. 그러면 로드라고 하는 이벤트예요. 얘가 딱 꺼져요. 그러면 언로드라고 하는 이벤트 발생해요. 한 번 누르면 클릭, 두 번 누르면 더블 클릭, 마우스가 올라간 마우스 오버, 그렇죠? 이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자, 바디에서부터 볼게요. 바디하고 H2는 제목용 태그입니다. 그걸 보여줘요. 이것은 HTML 순수한 H2 제목용 태그의 내용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H3이 있네요. H3 태그 제목용을 보여주는데, 스타일 태그를 썼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어떻게 하냐면, 컬러가 그린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핑크로 줬어요. 자, 그러니까, 뭐 이거 우리 아는 인라인 CSS 방식이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 줄을 보니까, H3 스타일 하고서 컬러 퍼플, 백그라운드 컬러 옐로우 하고, 아까 윗줄하고 한 달라. 언클릭. 클릭을 했을 때 얼러트 된다. 그쵸? 그래서 얼러트인데 웰컴 투 하고 뭐가 있냐면 원마크. 어떤 키보드에서는 역슬래시로 나와요. 이것은 뭐냐면 역슬래시에는 다음 줄로 가라. 엔터의 의미 또 뉴 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키보드에서 이렇게 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키보드는 이렇게 원마크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클릭을 하면 경고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인풋 타입 버튼이 있고, 얘는 언클릭, 클릭이 발생하면 자, 자바스크립트는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러네요. 자, 됐어. 보세요. 이거는 맨 첫 번째 제목용 태그는 이것은 클릭을 해도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only 스타일만 적용되는 거야. CSS만. 그래서 눌러봐야 이거는 이벤트를 처리를 하지 못해요. 근데 그 다음 것을 보면은 H3인데 스타일도 적용돼 있고 언클릭이 있죠. 얘는 마우스로 클릭하면은 경고상자 떠요, 안 떠요? 그죠? 그냥 바탕인데 똑같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내가 어디를 클릭하나 마우스로 움직이고 있으면 움직이는 순간순간마다 계속 이벤트는 날아가요. 날아가면은 웹브라우저도 잡고, 웹브라우저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OS가 잡는 거야. 윈도우에. 그렇게 되지만 여기 보면 클릭이라고 해요. 이거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또 이렇게 메시지 박스 얼러트가 뜨죠. 자, 이벤트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와요? 객체라고 해서 아까 폼에 컨트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영역이나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프로그램을 짤 수만 있다고 하면 모든 이벤트를 여러분이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폼하고 연결돼서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래서 여러분은 뭘 봤냐면, 스타일하고 스크립트하고 막 섞어도 되는구나. 따로따로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이 오고 스크립트 슬래시 스크립트가 따로따로 올 수도 있고, 같은 인라인 상태에서 스타일하고 자바스크립트에 어떤 이벤트 처리하는 거하고 같이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재밌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아까 어떤 이벤트라고 그랬냐면은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클릭이라고 안 되어 있고 언클릭에서 얼러트를 처리하고 있죠. 여기 보면 클릭, 더블 클릭, 마우스 오버 다양한 게 있는데, 이 이름에다가 언자를 붙여주는 애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이벤트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이벤트 핸들러예요. 차로 드라이브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드라이브 하냐면 드라이버가 있어야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이 CD롬을 샀어요. CD롬 이거는 하드웨어예요. 이거 갖다가 딱 꼈어. 그럼 돌아가냐면 아니에요. CD롬은 여러분이 하드웨어고 드라이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야지 이 디바이스 장치는 사용이 가능해요. 이해되지요?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애는 이벤트 이름 앞에 언자가 붙어 있고 이거를 이벤트 처리하는 애다 해서 이벤트 핸들러라고 그래요. HTML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단위예요. 연관성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화면에 보여주는 그런 태그들의 집합인데 스크립트 랭귀지 이거는 이미 랭귀지 차원에서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고 뭐를 처리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뭐가 있냐면 아까 오브젝트라고 그랬어요. 어쨌든 오브젝트 베이스더라도 오브젝트를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는 1번 폼이라고 그랬어요. 폼에 들어있는 각종 버튼이나 텍스트 박스나 텍스트 에어리어나 리셋, 뭐 서브밋 이런 컨트롤들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 자체를 보게 되면 얘는 웹브라우저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어떤 요소고 윈도우라고 하는 애가 있죠. 윈도우. 아까 얼러트를 썼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윈도우.얼러트라고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는 이 윈도우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이 얼러트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예요. 자, 이 객체의 속성과 메소드에 대한 용어는 제가 자바스크립트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게 되는 부분인데 이 윈도우를 보면 윈도우라고 하는 객체는 뭐냐면 타이틀 바를 가지고 있고 밑에는 스테이터스 바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도큐먼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오브젝트예요. 그쵸? 그러면 얘를 하이어라키를 그리면 이거는 단순한 하이어라키고 우리가 뭐 여기에 뭐 상속을 해주고 그런 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보자면 여기에 윈도우 객체의 자식으로 도큐먼트가 있고 뭐 프레임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이 도큐먼트 내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뭐 폼도 만들고 여기에 폼도 만들고 여기에다가 이미지도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이미지도 이렇게 있고 글자도 쓰고 텍스트고 이거는 도큐먼트의 하위로 들어오게 되는 객체들이에요. 자, 뭐 조금 오늘 다 이해는 안 될 거고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첫 예제가 어느 랭귀지나 화면에 뭔가 출력을 하죠. 지금 화면에 출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냥 출력하라. C 같은 경우는 프린트F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윈도우는 누구나 윈도우의 자식이니까 윈도우는 생략해줘요. 근데 윈도우 아닌 그 다음은 꼭 써줘야 돼. 내가 이 도큐멘트 영역에다가 웰컴 투 자바스크립트를 쓰려고 하면은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의 write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welcome to 자바스크립트라고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 점은 뭐냐면 요 앞에는 객체명이고 점 다음에는 메소드가 지금 나오게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도큐먼트 라이트하고 자 백문이 불여일탈하고 한번 타이핑해가지고 한 줄씩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를 다시 리프레시해가지고 추가할 때마다 어떻게 도큐멘트 라이트가 연산하는지는 꼭 살펴봐야 돼요.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내가 설명을 하지 않을 거거든.
100 빼기 20을 하면 80을 해줘요. 근데 럭키 플러스 7을 하면 럭키 7이 돼요. 문자열하고 숫자가 왔을 때는 연결시켜주는 컨캐트네이트 기능이 되고, 숫자가 오게 되면은 걔는 이밸류에이션이 되는 거고. 자, 그랬고, 모든 랭귀지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변수는 변하는 수가 변수예요. 자, 이번에는 변수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변수는 영어로 variable. 변화무쌍한 변화는 이런 뜻이죠. 얘 반대는 뭐냐면 상수지요. 상수는 constant죠. 얘는 뭐냐면 7 같은 애, 100 같은 애, 태어나면서 7이면 죽을 때도 7이에요. 태어나면서 100이면 죽을 때도 100이에요. 여러분이 100에다가 값 1000이라고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 랭귀지는 에러를 내요. 근데 여기에 num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100을 썼다가 1000을 바꾸죠? 그러면 이건 no problem이에요. 자, 뭐든지 우리 사람은 살고 있는 세계에서도 규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웹 공간에서도 통신을 할 때도 통신 규약이 존재하고, 또 모든 랭귀지는 그런 규약의 집합을 뭐냐면은 신텍스라고 그러죠. 어떤 다른 살고 있는 세계의 신텍스는 그램마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어떤 단어가 영어 그리고 한글도 되지만 한글은 그냥 문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문자는 어느 나라 말이나 다 포함되는 캐릭터니까. 근데 문자는 뭐냐면은 얘가 또 영어로 그거를 이것을 알파 뉴메릭이라고 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뉴메릭은 숫자고 알파는 문자를 대표하는 ABC예요. 어떤 단어가 언더라인이나 문자로 시작해서 첫 번째는, 두 번째부터는 문자건 숫자건 언더라인이건 상관없이 오게 되는 이런 형태는 변수로 쓸 수가 있어요. 변수로 쓴다는 것은 이 값을 100으로 했다, 1000으로 했다, 만으로 했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변수예요. 얘는 어떤 용도냐면, 어떤 값을 우리가 어떤 용기, 그릇에다가 뭔가 저장을 하듯이 어떤 값을 저장했다가 메모리 공간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와서 연산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용도로 쓰게 돼요, 변수는. 그래서 랭귀지가 스트롱리 타입 체크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 변수에 대해서 정수냐, 실수냐, 지수, 뭐 이렇게 플로트냐, 만약 인테저냐, 아니면은 스트링이냐, 캐릭터냐 딱 픽스를 시키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자바스크립트 같은 스크립트 랭귀지들은 그냥 문자가 들어오면 여기 네임에 여기에 이슬기가 들어오면 문자구나, 네임이라고 해놓고 123이 오면 숫자 123이구나, 입력되는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이 변수는 그냥 설정이 그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돼요. 상수는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일상 언제나 똑같은 애가 상수예요. 그래서 변수는 이렇게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거죠. 어떤 값을 저장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짠다. 불가능해요. 그다음에 변수 이름을 짓는 규칙은 제가 방금 전에 가장 그 포인트가 되는 걸 얘기했어요. 시작은 숫자가 안 돼요. 언더라인 가능해요. 한자 이름도 사실은 한글 이름도 가능해요. 한자로는 안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영어하고 말하자면 알파벳하고 숫자하고 언더라인, 언더스코어 같은 말이에요. 그것들만 가지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웹에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딘가에 서버에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맨 처음에 만든 코드 체계가 아스키 코드예요. 근데 지금 계속 아스키 코드만으로는 중국어다, 사우디 말이다, 한글이다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유니코드로 확장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름, 그래서 제가 메일 답변할 때 영어로 열심히 답변을 하죠. 왜? 영어로 답변했을 때 훨씬 편안하거든. 그리고 코멘트도 한글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 코드로 작성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거야.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문법에서
딱 사용되는 값들이 있어요. 어떤 값들이냐면은 이런 값들, 뭐 if다, else다, continue다, break다, 이런 값들은 변수 이름 오면 안 돼요. 왜? 이미 다 한 집안이야, 자바스크립트가. 큰 레벨에서는 아니잖아요. 펑션 레벨도 있고 블락 레벨도 있잖아요. 그건 맞아. 근데 모든 자바스크립트 내에 사용되는 변수들은 이거는 피해가야 돼요. 얘하고 리저블드 워드, 키워드는 피해가야 돼. 그리고 변수는 어떻게 선언하면 되냐면 배열 안 써도 돼요. 근데 배열을 쓰면 더 개인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이 돼. 왜냐면 모든 변수는 선언된 순간서부터 적용이 돼요. 배열하고 하는 글씨가 없으면 얘가 이름이 있는 순간서부터 글로벌로 영향을 미쳐요. 근데 배열하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로컬 변수예요. 그 블락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 여러 개 있더라도 배열로 되어 있으면 자기 로컬에서, 로컬이 항상 우선순위가, 나한테 가까운 로컬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정확하게 지켜줘요. 그래서 배열하고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배열하고 변수 이름을 주면서 값까지 초기화시키는 것까지 할 수가 있다. 애초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배열 없이 그냥 변수의 초기화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랬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변수 써가지고 한번 실행해 봐야죠. 그래서 변수, 배열, 네임은 이슬기, age 20 해가지고 도큐먼트 라이트에서 연산해 봤어요. 아까 표로 다양한 연산, 문자열과 숫자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프롬프트에 대한 실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다음 주에는 프롬프트를 가지고 숫자를 입력받아서 평균도 내고 학점도 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프롬프트하고 오늘 배운 변수라던가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지만이 다음 주에 어떤 그 if 이런 조건문과 for, loo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stnum 했는데 이것은 변수의 초기화가 어떻게 되냐면 프롬프트에서 입력받은 값이 stnum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임은 프롬프트하고 줬는데 입력받은 값이 이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문자열로 입력이 돼요. 만약에 내가 100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200을 집어넣고 입력받은 값을 갖다가 더하기를 하라고 그러면 100, 200하고 출력이 돼. 왜? 문자열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면 parseInt라고 하는 펑션을 통해 가지고 정수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이 설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고, 오늘은 뭐냐면 문자열을 프롬프트에서 그냥 단순히 2번을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여러분들 경고 상자에 띄울 수 있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도큐멘트 영역에다가 출력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돼요. 그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뭐를 만들었냐? 버튼 하나 만들었어요. 버튼은 클릭미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버튼하고 달라요.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버튼이에요. 어떻게 바꿨냐면 스타일을 줬죠. CSS 스타일을 주면 스타일리시하게 이렇게 그냥 HTML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한 장점이 돼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는 옐로우 줬고, 보도의 경계선의 스타일은 솔리드, 그죠? 그냥 찍은 선으로 해가지고 1픽셀, 그 다음에 겉에 레드로 줬어요. 두껍게 하고 싶다. 픽셀 값도 하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언클릭을 했을 때 뭐 하냐면 윈도우 점 얼러트 해가지고 경고창을 띄워주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했던 예제를 충분히 다 타입해가지고 하나씩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예제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오늘 자바스크립트의 개요와 기본적인 대화상자, 연산자는 우리 아직은 안 했지만, 그렇죠? 대화상자하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이해가 된 걸로 이제 이해가 되지. 이거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